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열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어제도 SVB 사태 관련해서 오프닝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금융 여파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 48개에 불과했고요. 코스닥도 100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안정자산인 금 관련주 테마성으로 수급이 돌았습니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우리 시장 시작이 고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났는데요. 2390선으로 크게 하락하며 출발한 지수 계속해서 우하향 그려갔습니다. 거의 저점 부근인 전거래일 대비해서 2.56% 하락한 2348.97포인트로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크게 일일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저가 매수에 따른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물량을 던졌던 개인이 오늘은 5,600억 원 물량 담았고요. 또 오늘 기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연기금에서 가장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다만 지수 하방 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상품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6천억 원 넘게 강하게 물량 출하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주들 대거 출하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그림입니다. 시작은 788선으로 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저점이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3.91%, 무려 4% 가까이 빠지면서 758.05포인트로 힘든 시장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강하게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오늘로 15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네, 오늘 어제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 리스크로 상대적 위험 자산인 원화 약세와 함께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경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9원 30전 오르면서 1,311원 1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크게 빠지며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시장의 거시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BG라는 종목이었고요. 네. 일단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이제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은 KB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또 저와 함께 또 저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KBG는 이전에 제가 추천주로 상한가 도전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때도 좀 이제 그 이후로도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KBG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KBG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처음에 추천을 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형주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소형주 치고는 굉장히 재무도 튼튼했었고요. 영업이익률도 이제 10%가 넘어가고 그래서 보통 중소형주, 대형주들까지도 이제 이 중소형주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일단은 소형주한테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그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재무상으로도 좀 나름 탄탄한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고 유보율도 뭐 1000%가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은 이때 한 요 시기쯤에 추천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요 시기였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그 박스권을 이탈하고 나서 바닥권을 좀 많이 이제 두들기던 지지를 받던 그 바닥권을 이탈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1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때 제시를 해드려서 그 이후에 그 조금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처럼 이 코스닥 시장이 4% 가까이 하락하는 날에도 뭐 거의 네. 상한가 가까운 그런 상승세로 마감을 한 점이 상당히 또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와서야 좀 들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나는 또 이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걸 놓쳤다면은 새롭게 이렇게 이 시기에 제가 이때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막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나왔으니까 선물 같은 종목으로 이제 상한가 도전주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 많이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KBG 들어봤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과거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오늘 흑연 복합재 충전 우월성이 확인되며 호재 소식의 주가 상한가 터치했고요. 23%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재무상으로 탄탄하고 다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란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매출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전선 관련해서 전선 업체들이 구리 가격이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 그리고 IRA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국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슈몰이가 나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상한가 이후에 강하게 크게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음극재 부분에 있어서 부각이 되면서 이 음극재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바로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 이후에 강한 눌림이 나왔죠.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공시가 나온 부분이 지금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서 뭐 장중에 5%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음극재 부각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베터리 2030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베터리 2030에 대한 추가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시장 내에서 지금 크게 호재가 나오고 있질 않죠. 네.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에코프로 같은 대형 종목 이 위주로 강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뭐 폐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며 따라왔지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런 시장 내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기존 2차 전지주들의 상승폭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모습인데요. 시장 자체에 자금 흐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있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앞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점, 바로 전고체 회사들. 이런 전고체 관련된 배터리 회사들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시기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전기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고체 배터리 회사들까지 지금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들어봤습니다. 리튬 2차 전지용 실리콘 합금 음극재 공개 예정 소식에 주가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눌림 윗골이 길게 나왔는데요. 이 개발은 하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아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바닥권 거래량 나왔기에 앞으로 상방은 더 열려있다고 말해주셨고요. 15일에 코엑스에서 예정된 인터배터리 모멘텀까지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란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바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유지를 네. 한 종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주였고요.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입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일단 어제 상장한 종목이었고요. 네. 어제는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어제의 낙폭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그리고 ESS나 또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이 신규 상장 IPO 시장이 좀 나름 활발하게 네.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을 때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뭐 경기 침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금 경색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계속 이 하방 압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좀 뭐 상장을 철회한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에는 상장을 또 하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SK D&D라던가 한전 같은 기업들하고 같이 신규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DLENC라는 이제 건설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이 DLENC의 자회사인 카본코가 있습니다. 네, 이 카본코는
탄소 그 전문 기업이고요. 이 탄소 전문 기업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분루수소 관련한 또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신규 수주를 좀 차근차근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밤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핵심 원자재법이 오늘 그 구체안이 발표가 되고요.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핵심 원자재, 광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뭐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오늘 발표가 돼봐야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안에 뭐 포함이 돼 있는 내용들이 이거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야기도 같이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들 최근에 그렇게 뭐 중간중간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떤 뭐 하나의 그 큰 뭐 움직임이라던가 하나의 강력한 이제 시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는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섹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관련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이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또 가는 종목들만 갑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일단 가던 종목에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고 이런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신규 상장주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이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수급만으로도 수급 쏠림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아마 더 몰리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을 웬만하면은 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략하는 거를 이제 웬만하면 피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수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어떻게 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짤 때 이 종목의 어떤 과거를 보죠. 역사를 보고 이제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종목의 바닥은 어디쯤이구나, 뭐 천장은 어디쯤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짜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딱히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한 지 이틀 됐고요. 네. 그래서 캔들도 딱 2개 있죠. 여기서 어떻게 천장을 잡고 바닥을 잡고 뭐 분봉을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매매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뭐 잘 간다고 섣불리 건들기보다는 신규 상장주를 내가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천장이라던가 바닥이 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매매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또 그 노란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이제 신규 상장 매매법들을 또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천장이랑 바닥을 구분을 하고 거기서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이게 강의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 신재생 관련주 금양 그린파워였습니다. 상장 이틀째인 오늘 상한가로 안착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수주도 추가적으로 밟아가는 단계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신재생 부분에서 유럽판 IRA법이죠. 이 CRMA 관련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구체적인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 신규 상장주 변동성 다소 크기에 투자에는 주의해 보자고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 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송그란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위지트입니다. 네.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런 지분 관련해서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크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외에도 이런 지분 이슈 외에 코인 가격대가 크게 아래로 위로 흔들리는 구간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코인 가격대가 3,200만 원 전고점,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대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 속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흐름 속에서 해칭 종목의 하나로 이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코인 시장, 특히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10시 정도의 가격을 체크를 해보자면 뭐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을 나오면서 24,000달러 부분에서 거래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크게 밀리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지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크게 눌리지 않고 현재 1,380만 원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주요 가상화폐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FED, 즉 연방준비제도죠. 이 연방준비제도와 SVB 이슈가 지금 가장 강한데 이런 시그니처 은행 파산의 여파로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FOMC에서 3월은 일단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5bp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한 이런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중앙은행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취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장 좋은 채권인 미국 채권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앙은행 쪽에서 대형은행들이 파산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투자 집단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위지트,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이 위치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코인 가격, 현재 가격대에서 흐름 그리고 오늘 발표할 9시 30분에 발표할 이런 CPI 지수 등의 흐름 등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더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 오늘 위험자산에 속하는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를 보였고 또 안정자산인 금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는 다소 아이러니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 주가 움직이는 위지트였는데요. 오늘은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은행 파산 여파로 금융 불안으로 금리 긴축 우려감이 줄어들며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이 끝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뭐 시장이 크게 눌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틀 연속으로 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제장에서는 2%대, 네. 오늘은 뭐 3%대까지 크게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지금 비중을 바로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해칭 종목인 인버스나 그 외에 품절주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해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수익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료 방송에 오셔서 이런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한 오늘의 하락장에서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을 유효할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한 3%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탄소, 섬유, 미래산업의 쌀, 수소 관련주, 효성첨단 소재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이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네, 일단은 그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탄소 섬유가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네. 우주항공의 발사체에서도 들어가고요. 그 뭐 수소 뭐 탱크라던가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분야가 확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 원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철이 쓰였었는데 철보다 더 강하고 더 가볍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단 탄소 섬유가 좀 앞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강도 탄소 섬유를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또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처음에 제가 그 효성 첨단 소재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지났었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를 해드리고 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사실 20%는 지금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이미 도달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조금 이 종목을 20%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20%보다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노려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로 넘어가는 시기에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관련 사업도 이제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외형 확장을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후에 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많이 밀리고 나서 이 바닥을 몇 번 다지고 다시금 반등을 해서 추세를 전환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파란 색깔 짙은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 본격적으로 그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차 정배열로 그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추가적인 시세를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뭐 충분히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48만 원 그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전에 좀 여러 번 저항 맞았던 구간이 있죠. 요 부근 50만 원 초반대 요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국내 최초 탄소 섬유 상용화 성공한 기업입니다. 과거 추천 주시고 목표 수익률 20% 달성한 후에 이후에도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 주셨는데요. 미래 성장 산업 모멘텀이 여전하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 전환된 모습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추가 시세 노려보신다면 48만 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방산 항공 우주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좀 살짝 조정받긴 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이때 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그 뭐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육성하기로 또 말하고 있는 밀고 있는 산업이죠.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먼저 그 기술력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구간이었는데 아마 이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목표 수익률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돌파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조금 밀리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새롭게 공략을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을 하고 좀 추세를 돌릴 때 그럴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박스권 위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보다는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박스권 매매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옆으로 기는 거,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하락이 안정화되는 거 확인을 하시고 공략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전문가님께서 목표 수익률 달성한 종목이죠. 현재는 달성 후에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스타링크 진출 소식과 함께 정부의 정책제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점 체크하시면서 바닥권 지지 확인 후에 매수로 대응해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비대면 재택, 데이터 관련 주인데요. 링네트에 또 오랜만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이후에 AI가 또 굉장히 핫한 또 시장의 테마가 되면서 이제 링네트가 AI 관련주로 엮여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전에 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박스권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형성을 했었던 그 박스권 자체가 여기 보통은 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밀리면서 같이 여기를 이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 요 자리쯤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또 윗꼬리 다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거기서 일단은 뭐 목표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AI로 또 관계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달, 2월 달은 AI를 제외하고서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AI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AI랑 스치기만 하면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은 언제나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AI 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전에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지금 좀 현재 쉬고 있고 이전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기회를 찾는 게 더 유리한 또 공략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링네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근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게 뭐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상한가 도전주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링네트까지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일에 매수했던 유아가구 관련주, 저출산 관련 테마주, 대장주, 꿈비입니다. 오늘 장중에 12.96% 급등하면서 27,900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응목 마감해서 23,40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23,000원 선에 오면 좀 재전략,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2월 마지막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8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후에 3월 2일 장이 하루 쉬고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시초가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10,000원대에서 시작을 한 이후에 바로 따상 이후에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 자체가 좀 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을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테마로 가게 될 것이냐, 이 테마를 우리가 어떤 테마로 볼 것이냐라는 점에서 이 테마가 주목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들 중에서도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들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은 강하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큰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런 큰 자금 지원 이후에 꾸준히 몇 년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이 위치에서 다시 상승한 이후에 지지되고 또 다시 재차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지지되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에 있어서 이런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3,000원대 이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작은 물량으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남은 물량은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들과 관련된 섹터들, 그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빌 저출산 테마주 대장주이죠. 정부 정책 수반 업종은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기술적으로도 상승 지지 패턴 나오면서 잔량으로는 추가 상승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지난 방송 때 이제 보유를 의견 주셨고 이르면 20일부터 마스크 완전 해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실 점들이 있겠지만 네. 단기 이슈로는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이제 단기 비자 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단기 비자 해제 이슈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워낙 속을 많이 썩이다 보니까 미국이 입에 붙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화장품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될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가장 크게 매출이 나왔던 곳, 바로 중국향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화장품 제조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시장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런 메이커들의 신뢰성, 이런 것들은 아직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된다는 시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 이점들, 단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의 하락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라는 점을 보시고 여기에서 뭐 이 장기 라인이 어느 정도 25,000원대 라인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물량을 좀 더 가져가 볼 만한 위치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화장품주들을 보실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주들은 지금 뭐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중형 화장품주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실 점이 바로 뭐 중국의 소비자 지수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쉽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아모레 같은 국내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이 섹터 안에서 이 섹터들의 테마,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 그리고 소형 화장품 종목들까지도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런 크게 눌리는 시장들 속에서 우리가 다 박아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관련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의 약세는 시장의 거세적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25,000원대 라인 깨지지 않으면 보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눌림 구간 역시나 보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하이브가 SM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 포기를 하면서 어제 SM도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SMCNC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SMCNC 그래도 엔터주는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 계속 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CNC를 비롯해서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브, 카카오 이런 지분 경쟁에 있어서 SM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지분 경쟁에 의한 이런 것들의 지분 싸움의 M&A의 이슈에 의한 강한 상승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꼭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엔터주들과 미디어주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엔터주들이 단순히 미래 전망만 밝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매출 또한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매출 성장세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챙겨본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저점 라인이 거의
초기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6,000원대 라인까지 상승할 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여기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이슈로 한 번 더 올라올 것이다. 그때 이후에 이때 3월 7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때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완전히 줄인 다음에 이런 경영권 이슈 이후에 가격대가 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미디어주들의 흐름이 이런 뭐 경영권 이슈의 호재가 사라졌다라는 측면과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런 시장 전체적인 눌림의 흐름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눌렸습니다. 지금 흐름이 눌린 이후에 우리가 처음 경영권 이슈가 있었던 가격대 네.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한 상승 흐름폭은 모두 반납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실적이나 미래 가치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모아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엔터주들 강한 눌림, 이 종목군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충분히 지금 접근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MCNC 최고가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상승세는 현재 반납한 구간이고요. 엔터주, 미디어주 매출 좋고 앞으로의 미래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점 라인 내려온 지금 다시 한번 매수, 관심 요요한 구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란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좀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들도 힘이 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상한가 한번 기분 좋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상한가 전략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G 케미칼이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전에 KG ETS라는 종목을 그 추천주로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이 전전 시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시를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쯤 어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 9월 달에 시장에 급락장 맞으면서 같이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그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지금 뭐 수익 중인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ETS도 그렇고 KG 뭐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KG 스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한 번씩 그렇게 시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네. KG 뭐 ETS는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KG 케미칼이나 KG 뭐 스틸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나 아니면 갑자기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여줬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3월 7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에 한번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241선 그 장기 이평선 부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매우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뭐 재료로 보자면은 이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보면은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소재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4월 달에 좀 일정이 있습니다. 4월 달에 쌍용차가 거래 재개를 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쌍용차가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거래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회생이 좀 되고 이전보다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쌍용차를 인수한 KG 그룹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어서 KG ETS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몇 번 다지고 나서 이후에 상승을 쭉 했었고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강하게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쭉 올라와서 이제는 거기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일단은 한 달 정도가량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단기 반등 기대하기 좋은 구간, 그리고 장기 관점에서도 충분히 두 자릿수 수익률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KG그룹이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그 결과를 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거래량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만든 만큼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20% 수익률을 설정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천천히 나는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20% 이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천천히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 일단은 보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KG케미칼 최근 KG그룹주 강한 시세 분출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예정된 모멘텀, 쌍용차 거래 재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전략주는 네.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네. 정부 정책 관련된 네. 섹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정부 정책주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원격 의료 그리고 그 외에 또 네. 우리가 지금 실생활의 삶에 연관된 바로 직결되는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원격 의료 섹터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시아권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출산. 네,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국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산 흐름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이 저출산 국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 쌍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결혼을 한 커플들이 어느 정도 출산을 하게 되느냐를 지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 지표가 지금 1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가 0.78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족에서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 0.78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저출산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최근에 강했지만 이 강했던 섹터 중에서도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던 전통적인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보령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다시 계단식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눌린 상황에서는 이 저출산 테마에서 이전에 가장 강했던 그런 종목군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갈 만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을 오늘 제가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오셔서 함께 보시게 된다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모멘텀, 저출산 테마주, 유아 관련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은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